뭐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그냥 편하게 오늘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만한 얘기들 자유롭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없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패하지 않는 법이 뭐 정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투자해 보셨겠지만 뭐 정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그 이력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제가 또 제 설명하기 그렇고요. 원래 이제 그 삼성에서 건설회사 한 20년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한다고 나왔다가 요즘에 이제 업이 좀 다양하게 좀 사업을 좀 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말 그대로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업을 한다고 보면 중개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저희 회사는 중개업이 메인은 아닙니다. 메인은 아니고 중개업이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지금 사실 저희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매입부터 매각까지 그것도 신축 리모델링 뭐 이런 중간 과정까지 다 같이 진행하면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데 실제 원스톱 서비스를 해보고자 하기도 하고 자체에 이제 저희 빌딩샵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오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저희는 부동산 대학원이니까 대학원에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프로테크 관련해서 최근 뭐 연구소 설립까지는 했습니다. 연구소 설립까지는 해서 뭐 벤처 인증받고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 한 상반기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 맨 끝에 디프롭이라는 회사가 이제 지금 저희 프로테크 관련한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테크 관련 솔루션 개발하고 뭐 IT에서 자체 플랫폼 쪽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도 뭐 이제 버전업 시키고 뭐 이러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한참 뭐 이것저것 사업을 좀 뭐 하고 있는 회사니까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핵심이죠. 여기부터 핵심인데 제가 이제 이 강의한다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헤드라인 쪽에서 뭔가 있는데 인상에 남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동산 비즈니스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 좋은 말인데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인격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는데 부동산업을 시작하시는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 마음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워낙 투자 금액도 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또 파이도 많이 큰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 남의 돈을 정말 내 돈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본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부동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예, 실제로 저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뭐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자산 관리나 어떤 세무적인 부분, 전 세무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세무사분도 계시고 뭐 많이 계시잖아요. 변호사분도 계시고 한데 실제로 이 자산 관리나 투자 관련한 내용들은 사실 실무자가 또 현장에서는 가장 밀접하게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빌딩 투자를 하실 때 저희들이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상속 관련한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절세하시는 부분들,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세금 관련해서 뭐 보유세부터 재산세하고 종부세, 그 다음에 취득세, 양도세 이게 메인이잖아요. 주택은. 근데 이제 빌딩은 좀 다르죠. 빌딩은 좀 많은 세금 관련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보유 기간에 또 관련한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실패하지 마라라는 부분에 제가 서두에 한 말씀 드리면 최근에 드라마 중에 뭐 어게인 라이프?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어게인 라이프라는 드라마의 이순재 선생님이죠. 연세가 드신 그분이 경매 전문가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딱 한마디가 나오던데 부동산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그분 답변이 부동산은 탐욕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부동산 탐욕이다라고 표현을 쓰시는데 한번 잘 돌이켜보면 그쵸? 그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집을 사면 사실 거주를 위해서 거주가 원래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부동산을 사시는 거는 대부분 투자 목적이 좀 큰 것 같아요. 거주도 물론 당연히 하지만 투자 목적이 크신데 그분이 하신 말이 부동산은 탐욕이다. 탐욕의 대가는 인격 상실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희 직원들이 4명이나 왔는데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남이 어떻게 봐주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내 기준에 상대방이 내 거를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세요. 대부분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데 그게 어찌 보면 탐욕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천 대표님도 계시긴 하지만 부동산을 사시면 항상 매각하실 걸 계획을 세워서 가자고 말씀을 드려요.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기간 정해놓고 이 정도 딱 됐을 때 매각하시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매각하고 나오는 타이밍에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 다른 사람도 먹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 먹고 나오면 사실 다른 사람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대다수는 또 그렇게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싸게 팔으라 이 얘기가 아니고 정말 좀 냉정해야 되는 얘기죠.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여러분들 초보 투자 하시면 부동산 투자 시작을 뭘로 하시냐면 대부분 저희 직장 다닐 때도 그랬는데 오피스텔부터 시작하십니다. 그죠? 오피스텔 저 분양하러 가시면 수익률 5% 7% 한다고 그래서 저기 한 3천만 원 2천만 원 있으면 투자하죠.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가 투자하세요. 상가 구분 상가 저기 사신다고 가셔가지고 분양 사무실 상가 이렇게 가시다가 집 주변이나 상가 분양한다고 분양 사무실 있으면 거기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가서 수익률 5% 7% 낸다고 해서 들어가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게 금리가 한 코로나 때 한 2% 1%였을 땐 괜찮았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게 수익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손해가 안 났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실제 수입이 얼마나 나는지 좀 따져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감으로 합니다. 감으로. 대부분 그러세요. 여기 저기 오늘 우리 민 대표님도 와 계신데 저 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산수 정말 잘하시잖아요. 뭔가 좀 분석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왜 몇 억짜리 건물을 사시면서 몇십억짜리 건물을 사도 그냥 가셔가지고 그냥 막 사세요. 느낌으로, 감으로. 근데 진짜 또 그분들이 투자는 잘하세요. 투자를 잘하신 게 저기 강남 사모님들이 정말 투자 잘합니다. 질러대는 걸 잘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왜? 자본이 받쳐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초보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시면 사실 많이 애로사항이 생기죠. 실제로 이제 이걸 상가하고 오피스텔 관련해서 지금 투자 선호도라고 그럴까요? 가장 많이 하고 계신 게 오피스텔하고 상가입니다. 실제로 오피스텔하고 상가인데 이걸 저희들이 이제 실제 투자 수익률을 한번 쭉 봤어요. 투자 수익률 보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여러분들 분양 사무실 가셔가지고 분양 대행하시는 분들이 보통 수익률 5% 7% 얘기하면서 분양 받으시는데 이제 가서 보시면 그냥 단순 수익률이죠. 단순. 예를 들면 내가 3억 주고 10억 주고 오피스텔 사는데 레버리지 쓰셔가지고 금리가 낮으면 상관없죠. 왜? 5% 수익률인데 대출 금리가 2%면 레버리지 쓰셨으니까 그 갭만큼은 수익률로 환원되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폭망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있습니다. 오피스텔 사시면 여러분들 대부분 1년 계약하시잖아요. 1년 계약하시면 공실 생기죠. 왜? 전 임차인 나가고 나면 그 다음 임차인 올 때까지 자연공실이라고 그럽니다. 공인중개사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자연공실률이 보통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실제로 차용공시인지 그런데 그러면 12달 중에 한 달은 공시를 보셔야 돼요. 거기에 또 중개수수료 주셔야죠. 그죠? 그럼 2달 건 빠져나갑니다. 한 달 반 정도의 2달 건은. 그럼 10달치 가지고 여러분들이 5%, 7% 수익률을 내셔야 되는 구조예요. 못 맞춥니다. 그러면 그 시세 차익은 생기느냐? 그것도 쉽지 않죠. 특히가 금리가 요즘처럼 올라버리면 시세 차익이 생기기가 난감하죠. 가격을 낮추지 않는 한 수익률을 못 맞추니까. 상가는 또 어떻게 하냐? 상가는 좀 더 심합니다. 상가는 공실이 생기면 뭐 한두 달 생기는 게 아니고 뭐 6개월도 생기고 1년도 생깁니다. 그럼 전부 자기 자본으로 다 메꾸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쭉 보면 차라리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저거 거래하는 비즈니스도 안 하지만 저희한테 저거 하실 거면 저기 그 주식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 저희 우리은행 주식 같은 거 그 배당 많이 해주는 주식 있잖아요. 매년 따박따박 한 3%씩 해주시는 거 차라리 그거 해놓는 게 낫죠. 예,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런 것도 안 하세요. 주식을 사면 한 달 내에 단타하셔가지고 저거 10% 20% 먹고 나와야 되는 그 상품으로 아시는데 실제 외국이나 이런 데는 이 배당 받는 걸 투자로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또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 또 사실 금리가 낮았어도 실질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오피스텔 상가 사시면 전부 재산세 내시잖아요. 그렇죠? 재산세 내시는데 그 재산세 내시는 것도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보면 매달 들어오는 돈만 환산하지 내가 내는 세금하고 이자하고 이거는 생각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들어간 수익으로 따지면 전혀 그 투자를 해야 될 상품이 아닙니다. 시세 차익이 나지 않는 한. 특히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되기 시작하시면 그 보수를 해주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임차인 바뀌시면 도배지, 뭐 장판, 마루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어떤 그 보수 비용은 다 또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투자 상품으로 적합할까 그런데 하세요. 잘 팔립니다. 근데 저게 수익이 진짜 나는 상품인지는 좀 퀘스천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 투자자분들한테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뭐 요즘에 뭐 상황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금리가 오르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내용보다도 심각한 상황은 많이 벌어집니다. 현장에서. 강남에 지금 가장 임대료가 그 오피스텔이나 상가 쪽 지금 임대료 비싼 부분은 어디냐면 그 강남역에서 테란노죠. 테란노 오피스텔은 최근 그 이제 추석이죠. 22년 보면 여름 휴가 전후로 전반적으로 5%에서 10% 임대료가 다 올랐습니다. 왜? 방이 없습니다. 방에 오피스텔이. 그러면 수익률이 많이 올랐겠다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기 우리 계신 신한은행의 그 지점장님은 금리를 안 깎아준단 말이에요. 금리를 계속 올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따블이 됐어요. 뭐 2%, 3%였던 금리가 지금 5%, 6%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임대료도 올리긴 올리셨어요. 올리긴 올리셨는데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긴 한데 실제로 그 선릉역 같은 경우는 그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방이 나오면 한 2-3시간 만에 방이 다 나갑니다. 오피스텔들이. 선릉역 주변으로. 이 역세권 주변으로. 그 오피스텔 원룸 뭐 보통 100에서 130만 원 정도 하는 오피스텔들이 5만 원씩 10만 원씩 더 줘가면서 하긴 하는데 저 금리 올라가는 걸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 안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그럼 어떻게 버틸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이제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고 원래 이제 시드머니죠. 투자할 수 있는 금액 뭐 5천부터 시작해서 1억 정도 모으시기 시작하시면 가장 지금 좋은 거는 주택 투자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습니다. 제 뒤에 뭐 저기 반포의 신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저 반포까지는 사실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현재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그 투기 지역으로 아직도 묶여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쪽은 어찌됐건 15억 이상이면 대출이 또 막혀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초기 단계 오피스텔하고 상가 사실 바에는
예를 들면 경기도 사신다라고 하시면 경기도에서 지금 제일 비싼 게 과천, 분당, 판교죠. 판교하고 광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 정도가 지금 가장 비싼데 한 단계씩 올라타시는 거죠. 한 단계씩. 왜 제가 주택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같은 상황은 어차피 거주하고 계시면 돈을 벌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택은 그 시세 차익 이전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기간 동안은 돈을 벌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저희 직원들한테도 매번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 2년 동안 살고 계시면 양도세 안 나오죠. 양도세가 비과세죠. 일단 기본적으로. 비과세 요건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까지 갖춰가면서 살고 계시는 동안에는 지가 상승되는 부분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만큼 벌고 계신 거예요. 차라리 이자 내시는 게 낫습니다. 이자 내시더라도 집을 상급지로 옮기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두 채씩 갖고 계실 필요 없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차라리 두 채 갖고 계실 거면 두 채 팔아가지고 저희 강남은 오시든가 아니면 강남 재건축 하시는 데 많잖아요, 그죠? 압구정이나 저기 제 유튜브 보면 나와 있는데 저기 동현 아파트 같은데 뭐 강남 한가운데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뭐 그런 아파트는 그나마 강남에서 제일 저렴해요. 용적률 뭐 171%인데 그거 뭐 사업성은 나오겠죠. 왜냐하면 저기 뭐 다음에 아파트 하시는 분이 뭐 전문가가 또 있으시니까 제가 뭐 더 깊이 말씀 안 드리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초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차라리 아파트 투자하시라고 그럽니다. 아파트 투자하셔서 몸테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뭐 사시지 않더라도 그냥 상급지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두 번째 하실 게 뭐냐면 이제 상가주택 오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건물 오시기 초보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투자하시는 건 그렇지만 자녀들 크기 시작하면 저기 대치동 학원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는 집하고 또 살아야 될 집은 또 다른 거죠. 바이하고 립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상급지 가셨다가 저기 안 되면 대치동 상가주택 같은 데 가시면 돼요. 네, 맨 위에 살고 계시고요. 나중에 팔고 날 때 저 근생으로 바꿔서 저기 하시고 사시는 동안 주택 비율을 제일 높이시면 됩니다. 다각으로 만드셔서.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은 살고 있는 동안은 다 비과세, 장기보유 특공제 다 받잖아요. 그 나라에서 주는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 자본을 가장 많이 늘리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상가주택 가시고 그 다음에 가셔서 꼬마 빌딩 투자하시고 뭐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 말을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리 직원이 만들어준 말입니다. 돌립도생. 투자도 진짜 좀 기본이 좀 서면 기본을 좀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많은 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정말 초보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한 5억 정도 갖고 있는데 꼬마 빌딩을 살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또 내가 지금 저기 마포에 살고 있는데 강남으로 오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 상담을 오시는데 그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 건물을 사면 예를 들어서 꼬마 빌딩을 사면 얼마나 많이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느냐. 그게 스터디를 좀 하고 준비를 하셔야지 제가 사드리는 건 사드릴 수 있다. 근데 사주고 나면 저를 한 6개월에서 1년은 제 욕을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씀이냐. 아무것도 모르세요. 자, 일단 돈만 보신 거예요. 아까 지금 부동산은 탐욕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돈만 보시고 온 거예요. 자, 내가 부동산을 사면 돈을 벌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 설명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박 대표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은 또 사람들을 잘 못 믿어요. 네, 믿지도 못해요. 왜? 돈만 믿지 사람을 안 믿습니다.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꼼꼼히 좀 공부하시고요. 또 준비를 좀 해야 정말 돈도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초보자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운입니다. 사실은 운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내 그냥 감으로 오신 거거든요. 감으로 투자하셔가지고는 요즘 같은 상황에는 위험하죠. 많이 위험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모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꼭 해봐야 되는, 그리고 또 이 가치관을 바꾸는, 삶을 바꾸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저희 직원들한테는 가만두질 않습니다. 집도 그냥 제가 다 옮기라고 합니다. 강제로 옮깁니다. 예를 들면 저기 우리 그 직원 같은 경우는 등촌동에 살다가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로 무조건 이사 가라고 합니다. 왜? 보고 있기 안타까우니까. 그 등촌동이 1억 오를 때 저쪽 가면 3억이 오르는데 왜 여기 사니? 저기 가야지. 그래야 돈을 마련할 거 아니니? 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은 강제로라도 이주를 시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지만 누군가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있고 옮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받아먹는 것 차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이제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세미나를 오셔서 들으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터디가 안 돼 있으시면 아무리 세미나 10번을 다니고 100번을 다녀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도 사실 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오늘 가고 나시면 내일 또 저희 다시 본업에 가셔서 저기 직장 다니시는 분, 직장 상사들하고 이렇게 다시 하다가 다 잊어먹고 다시 원래 생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쵸?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간절해야 되고 내가 뭔가 그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투자라는 게.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기본이 선다는 게 정말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신 거예요. 평상시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빌딩 투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빌딩 투자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저는 사실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건물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사실 쉬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쉬웠는데, 그 건물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매입해서 지가 상승을 해서 뭐 시세 차익을 내는 그런 투자만 보셔서 사시다가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짜로 저기 이 부동산업의 꽃은 개발업이라고 하시죠. 저기 우리 그 개발 시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희들도 주변에 이제 많은 시행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나마 시행하시는 분들이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경험은 하시죠. 경험은 하시는데, 건물주는 직접 본인이 다 체득하셔야 돼요. 사실은 다 체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왠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왜 물건을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건물을 그냥 겉에만 보세요. 근데 건물을 가서 보긴 하죠. 보긴 하는데 뭘 봐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세요. 의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또 과감히 하시는 분들도 정말 용감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위험하다,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고, 이거 오늘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건축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다, 이 관리하는 게 제일 여러분들한테는 스트레스예요. 사실 건물을 가지고 계신 동안에 임차인들이 밤 12시에도 문자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건물주 정말 우리 흔한 말로 돌아버린다고 그러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임차인들 관리하는 게. 예를 들면 갑자기 물이 새요, 저기 불이 나갔어요, 형광등 갈아주세요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 오면, 내가 건물주인데 이런 것도 해야 돼 라시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정말.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조물주의 건물주라고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완전 청소 인부보다 못하신 거예요, 건물주가. 알고 보면.
밖에 나가서는 건물주라고 이렇게 막 만나서 하시는데 건물에 딱 가서는 전 임차인들의 심부름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임차인들하고 맨날 밀당해 가면서 임대료 조정해야죠. 관리비 받아야 되죠. 거기 뭐 고장 났다 하면 다 고쳐야 돼. 이거 다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누가 조물주라고 그 조물주에 건물주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서 폼 잡을 때만 그러십니다. 자, 건물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세무사분도 계시지만 세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하실 때 지금은 세금을 확인 안 하고 건물 투자하셨다, 폭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들 많이 보시면 빌딩 투자하실 때 뭐 법인 투자하시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법인 투자가 다 유리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주택이나 일시적인 2주택 되시는 분들은 상가주택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 법인 투자하시는 것보다 상가주택은 그 개인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부분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지금 또 원래 법인이 없으셨던 신설법인 설립하셔가지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부분은 또 얘기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회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용산에 그 법인이 원래 시흥에 이제 원래 본사가 있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사용 조건에 들어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용산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대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하면 뭐 될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게 사용 조건도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간에 이용하시면서도 그 세금 부분에 대한 게 계속 압박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2년, 4년 정도 사용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2년 동안 여러분들 비워놓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좀 깊이 들어가면 마냥 법인이 좋은 건 아니다. 근데 그 토지거래 허가 외에 다른 또 지역은 투자 기간을 2년 내지 1, 2년, 2, 3년을 보고 투자 기간 들어가셨으면 법인이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 세금을 그 사전에 체크를 안 하고 투자하신다라는 거는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벌어봐야 반이 세금 나가고 또 중간에 반이 경비로 빠져나가면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개인 투자하셔가지고. 그래서 저 세금 부분은 꼭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투자라는 게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하실 거면 이걸 사기로 마음 먹었으면 팔 계획을 분명히 세우고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사실 때, 자, 이건 100억입니다. 100억이고,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서 110억, 한 15억 정도 원가가 들어가실 건데, 그 얼마에 팔고 나오실 겁니까? 라고 하면 1년 반이나 2년 정도에 150억 정도에 매각하고 그냥 나오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150억에서 145억, 150억 사이에서 매각을 해드리고 나옵니다. 왜? 그렇다고 그 물건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갈아타셔야 되는 겁니다. 상급지로 가시기 위해서.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사시다가 서울로 들어와서 서울에서 이제 쭉 사시다가 강남 3구에 들어오시고 강남 3구에 들어오셨다가 강남구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반포에 뭐 이렇게 아리팍 이런 데 가실 거면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웠으면 뒤도 안 돌아보시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또 그때 못 나오십니다. 왜? 본전 생각이 나고 뒤에서 계속 오르는 것 같거든. 내 거만 안 오릅니다. 내 거만 오르는 게 아니고 남들 것도 다 오르고 있어요. 근데 내게 오르는 그 기울기가 남의 거하고 비교해서 급격하게 완만해지기 시작하기 전에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그 기울기를 말씀드리잖아요. 오르긴 다 오릅니다. 가끔 저희 그 투자하시는 분들 맨날 보면 저희 선배님들이 그러세요. 이제 내 것도 분당도 많이 올랐어 그런 얘기세요. 20년 사셨어요. 분당 거의 한 그 초창기에 들어가셔가지고 20년 사서 요즘에 집값 많이 올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아니 2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갈아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굴곡이 분당도 한 3번 있었습니다. 그죠? 분당도 그게 92년, 3년? 요때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굴곡이 그렇게 있었던데 20년을 사시면서 요즘에 뭐 서현동 이렇게 시범 한양 요런 데 뭐 15억 뭐 이러시면 많이 올랐다 정말 좋아하세요. 그 사이에 남들은
한 두세 번씩 갈아타서 이미 그 압구정 한양 아파트 들어가 있고 누구는 강남 아파트 들어와 있는데 그러세요. 그래서 형님만 오르신 게 아니고요. 남들 다 올랐고 이미 몇 번은 갈아타셨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못 옮기세요. 그래서 가슴에 상처 주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맙니다. 네, 축하드린다고. 왜? 해봐야 안 옮기실 건데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차피 못 옮기세요. 여기서 이렇게 강의 듣고 계시지만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살고 있는 집, 특히 남자분들은 와이프들이 거의 이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쵸? 거의 비슷합니다. 왜? 학교 다니는 학부형들이 그쪽에 친구들이 다 있어요. 그쵸? 대부분 사모님들이 그러세요. 지인들이 다 있고 거기에 그 나의 그 이 생활 기반이 다 있어서 집 옮기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집에 계신 사모님들이. 그래서 김포에 계신 저기 이제 그 동생분인데 그분도 재수 씨가 저기 와이프가 이사하면 뭐 이혼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극구 반대합니다. 제가 작년에 김포에 뭐 한강 신도시 막 오른다고 하길래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와라. 거기 쉽지 않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오라고 요즘에 막 통곡을 하고 이제 요즘 부부싸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 매도 계획을 못 세우시면 투자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도 계획을 세우셔서 사시기 전부터 매도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금입니다. 자금인데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좀 무모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무모하신 분들도 있는데 무모하신 분들한테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올인하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젊은 분들인데 저희 투자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있는데 정말 젊으세요. 40대 초반이죠. 40대 초반이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한 10억이 모이면 올인을 합니다. 건물에. 올인을 하는데 저 다음에 이제 나가면 사례를 한번 보면서 그분들 얘기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금 운영 계획 이런 거 안 세웁니다. 저희가 벌어서 어떻게든 할 테니까 사주세요.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분한테는 사드립니다. 왜? 망해도 아직 젊으니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대부분은 저 자금 운영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빌딩 사시고 나면 여러분들 들어간 돈 정말 많습니다. 뭐 임대료 받아가지고 다 하실 것 같잖아요. 요즘처럼 금리 오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배 올랐거든요. 작년에 예를 들면 한 7, 80억짜리 한 5, 60억씩 대출 받으셔가지고 사셨으면 한 2, 300만 원씩 냈어요. 근데 지금 2천만 원 넘습니다. 임대료 가지고 임대료가 2천만 원이 넘는 건물이면 다행이지만 강남에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 작년에 한참 사실 때 20%, 3%대에 사셨거든요. 단순 임대료 수익이. 그러면 못 버티죠. 그러면 매달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자기 돈을 드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통장 막 끌 때까지 끌어오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매일 부부싸움 하시는 거죠. 근데 건물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냐? 왜? 내가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가격을 더 받아야 되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서 못 팝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좀 하셔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데 또 너무 이 건물 사시는 분들 보면 특히나 자기 이 자산 이런 자금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거품이 좀 있어요. 제 3자한테 얘기할 때는 다들 그렇잖아요. 조금씩 뭐 이렇게 나는 뭐 충분히 이 정도 일이 생겨도 뭐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뭐 감당은 하실 수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많이 받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꼭 좀 보시라라는 말씀드리는데 요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 건물이 되게 독특합니다. 화양리에서 저 건물이 1년 동안 안 팔렸던 건물이에요. 화양동에 저기 건대 입구 앞에 있는 역인데 저 건물이 이제 유동화 자산 신탁에서 경매로 받아가지고 들고 있었던 건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 건물을 안 샀어요. 왜? 유동화 자산 소유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한 거죠. 제일 깔끔했습니다. 뭐 저건 회사가 보유하는데 명도까지 깨끗해져서 저기 이제 저 건물 사실 때 이제 저희 투자자한테 그랬죠. 저게 왜 안 팔렸을까요? 이제 얘기하다가 저거 의사결정하는데 딱 3시간 걸렸습니다. 3시간. 가서 보고 그냥 합시다. 그래서
3시간 만에 그 매입 양서 내고 그 다음 날 계약해서 한 5개월 걸렸죠. 저 리모델링 하는 게 5개월 정도 걸려서 지금 한 18억 정도 지금 매각가로 나와 있습니다. 딱 1년 걸렸습니다. 딱 1년. 잔금을 작년 8월 30일 날 했거든요. 딱 1년 걸려서 저기에 자기 자본 얼마 들어갔냐? 11억 들어갔습니다. 11억 들어가서 뭐 말은 제가 한 200% 300% 해놓기 좀 뭐해서 180%라고 해놨는데요. 11억 들어가서 한 1년 만에 뭐 총 매각하면 한 35억 정도 가지고 나오세요. 세금 포함, 세금 제외하고 세후로 갖고 나오시는데 저거 하신 분은 경기도 용인에다 법인 설립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요거는 은평구입니다. 은평구에 이 건물도 아주 저렴했죠. 49억인데 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역 바로 앞에 리모델링 한 거예요, 저것도. 근데 이게 아까 저 건물하고 이 건물 차이점은 아까는 저건 단순 리모델링인 거예요. 이건 증축한 겁니다. 네, 증축해서 리모델링했어요. 이건 한 7개월 걸렸습니다. 리모델링까지. 이 건물이 좀 특징인 건 뭐냐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했어요. 저희 1층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면서 증축까지 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긴 했는데 이분 자본 들어간 게 다 해서 한 10억 들어갔나? 10억 한 11억 요 정도 들어갔어요. 예, 전체 자본, 세금 포함해서 들어가신 게 그렇고 나머지 공사비부터 시작해서 전부 파이낸싱입니다. 일반 대출했어요. 한 4.2%짜리 그 공사비 대출 받으셔가지고 해서 지금 80억 정도 매각 진행 중인 겁니다. 예. 이게 1년 3개월 됐습니다. 자, 이 건물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참 매각 끝났네요. 100억에 팔렸습니다. 100억에 팔렸고 작년 8월 31일 날 잔금 치러가지고 신축한 겁니다. 신축해가지고 준공하자마자 준공 전에 매매 계약해서 임차인까지 명도해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분 수익률 가공하죠. 다 해서 245%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더 보셨어요. 실제 본인 투자금이 한 10억이 채 안 들어갔거든요. 한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8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뭐 자기 자본으로 따지면 엄청나죠. 예. 근데 저 건물은 저 메가스터디가 들어갔습니다. 메가스터디가 통으로 저기 임대 들어가서 임대까지 끝난 건물이어서 뭐 사신 분한테는 그랬어요. 대체 저거 얼마에 주고 팔 거냐? 그냥 한 2년 들고 있다가 한 135억에 팝시다 그랬어요. 그럼 안 팔릴 거 팔립니다. 네. 저 지금 130억이면 지금도 팔 생각입니다. 자,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강남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빌딩 투자 지역에서 오늘 뭐 강남구 위주로 주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강남구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도 않고 물건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 지금 강남구 쪽 물건만 하면 한 700개? 7, 800개는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7, 800개 있는데 살만한 물건이 몇 개나 있느냐? 10개도 안 됩니다.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물건이 10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추천을 안 합니다.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다 나오잖아요. 이 어플들 워낙 많으니까 나오는데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얼마 전에 지금 잠원동에 뭐 110억짜리 뭐 건물이 막 좋다고 막 추천하셨다고 추천받아서 그랬는데 저걸 사셔가지고 얼마에 파실 거예요? 평당 2억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가가 150억 들어가요. 그러면 150억 들어가지고 170억에 팔고 나오면 남는 장사냐?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안 하죠. 차라리 저기 은행 예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7%짜리 나와서 새벽부터 줄 섰다면서요. 그게 낫죠. 속 편하고. 그래서 지금 강남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딜까? 물론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에 건물 나오면 5억짜리 이하, 5억짜리 이하는 반나절 내에 나갑니다. 1000억 이하는 나갑니다. 무조건. 4억대 건물이 나오잖아요. 줄 서 있습니다. 뭐 금리 싸고 비싸고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강남대로에 지금 신논현역까지 해서 5억대 이하짜리 상업용지가 나왔다. 다 팔립니다. 24시간씩 안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광고 안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테란로 쪽에 저기 그 클라스인가요? 클라스 건물인가 그게 이제 평당 6억에 나왔습니다. 평당 6억에 이제 건물 포함해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역세권에서는 좀 멀죠. 지금 그 조선호텔 맞은편이니까 뭔데 그게 나오는데 팔리는데 그 이제 매수 의향서만 일주일 사이에 한 3, 40개가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그 강남 쪽은 대기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살만한 건물이 없어요. 살만한 건물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좀 핫하다고 하는 게 이제 언론에서 저기 그 압구정 로데오거리 쪽 이면에 그 2종 일반 주거지역도 막 1억 5천, 2억씩 불러요. 뭐 도로 4m짜리 앞에 있는 것도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그 어떻게 나오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당 한 1억 5천, 2억 넘어가는 거 막 신축해야 되는 건물들 들어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데 그 여러분들이 먹고 나올 게 없습니다.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강남에서 임대료가 오르기 전까지는 지금부터 이게 한번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들어가셔가지고 그 상업용지 빼고 2종, 3종 이런 그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축을 하든 뭘 하든 쉽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가셔서는. 왜? 그 전에 이렇게 사서 뭐 뭔가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먹을 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평당 2억씩 주고 사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기 하신 분이 그 한 티역의 준주거 지역 건물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거 지금 평당 2억 한 2천을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평당 임대가가 NOC라고 그러죠. 전용 면적 기준 NOC 3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전층 기준으로. 그러면 250평짜리가 그 월세가 한 저기 얼마야? 한 7천만 원 이상 나와야 되는죠? 못 나오죠? 학원가인데 학원에서 그 평당 30만 원씩 주고 저기 어떻게 임대합니까? 왜? 학원 단가가 있는데 학생들 그 수강료가 있잖아요. 수강료가 보통 맞춰져 있는 게 얼마냐면 한 그 임대료 기준으로 따지면 한 18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러면 학원들은 얼마짜리를 구해야 되냐면 10만 원에서 12, 3만 원짜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맥시멈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대형 재수학원이나 이런 데는 조금 달라요. 재수학원들은 한 25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걔들은 하루 종일 수업하거든요. 재수학원은 하루 종일 수업하는데 일반 학원들은 오후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사실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성형외과하고 피부과 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업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분들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압구정 로데오 쪽이 지금 요즘에 그 재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터졌을 때 압구정이 제일 싸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때가 제일 쌌죠. 왜냐면 평당 1억밖에 안 했으니까. 강남에서 평당 1억짜리인데 압구정이잖아요. 근데 공시지가가 거기가 제일 높습니다. 아직도 제일 높습니다. 강남에서 뭐 강남대로 이런 모텔 사업지 말고 그냥 이 안쪽에 가서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데가 압구정 신사입니다. 거기가 공시지가가 평당 6천만 원 높은데 1억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는 한 120억짜리 건물을 사도 종부세를 내셔야 돼요. 근데 대치동에서 여러분들 150억짜리 사도 종부세를 안 냅니다. 현재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투자할 때도 그 말씀도 드려요. 그냥 단순하게 사시는 게 아니고 종로 자기 을지로 가시면 평당 1억 넘잖아요. 공시지가 명동 같은 데 그죠? 근데 임대 수익은 안 나오는데 재산세는 엄청나게 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그 건물이 150억, 200억 해도 종부세 대상 아닌 건물 많이 있어요. 수익률도 높고. 천호동? 그 다음에 저기 송파도 마찬가지예요. 송파 석천역 대로변에 막 이런 데 있는데도 공시지가 아직도 4천밖에 안 합니다. 평당. 4천, 5천짜리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설명드려도 집에 갈 땐 또 다 잊어먹고 내가 좋아하는 건물을 계속 또 보세요. 천호동입니다. 여러분들 천호동은 제가 이제 강남 4구 하는 중에 송파구는 가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건물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송파구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송파구보다는 강동구가 훨씬 낫습니다. 강동구에서도 어디가 제일 나냐? 천호역에서 저기 길동사거리죠. 길동사거리까지는 한번 보시고요. 길동사거리에서 저쪽 구분다리역, 그 다음에 천호역에서 저기 암사역까지는 들어가셔도 돼요. 아무 때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5년 내에 가장 많이 집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호동은 꼭 한번 가서 보십시오. 천호역에서 이렇게 한 블럭만 더 많이 가지 마시고요. 또 천호역 보라고 그러니까 꼭 성내역 가시는 분도 있어요. 강동 부창역하고 이런 데 가지 마시고요. 둔천역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대부분 빌딩 보러 가시라고 그러면 꼭 아파트 많이 지어지는 데 가시는데 여러분들 헬리오시티 앞에 가면 그 건물들 다 망가져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거기.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둔천 주공 생기면 그 정도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꼭 빌딩 사시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꼭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는 지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천호역에서 구분다리역 해가지고 한 블럭 쫙 삥 도시면 됩니다. 고덕동 가실 필요 없습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네,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너무 벌리지 마시고요. 그 정도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그냥 강동구 지금 상황이에요. 강동구의 지하철이 5개입니다. 5개. 하남, 별내까지. 하남, 남양주, 양주까지 해서 5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교통 인프라도 인프라지만 일단 저기 가장 좋은 건 기업이 들어옵니다. 가장 좋은. 강일지구죠. 강일지구 쪽에 뭐 이케아까지 들어오면 2025년에 끝난다고 해요. 근데 그쪽에 기업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하남 가서 보시면 지식산업센터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례에는 상가가 비어있지만 하남은 상가가 거의 한 80, 90% 찼어요. 네. 미사 신도시는 거의 다 찼습니다. 의외로 많이 찼어요. 근데 위례 가면 트램 지나가는데 아직도 비어있어요. 위례 가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자, 용산. 용산은 여러분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요. 왜? 아파트 빼고 삼각지역 우리 대통령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또 이런저런 규제가 또 엮일 것 같아서 리스크가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상존해 있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제 임장해 보시면 압니다. 원효대교 북단 쪽에 노선 상업지긴 합니다. 노선 상업지긴 한데 상업지 쪽으로 투자해 놓으시면 건물은 그쪽으로 가시면 무조건 가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용산에 건물을 눈씻고 찾아봐도 용산 건물 들어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왜? 전부 재정비 촉진주구나 다 지구단에 묶여 있어요. 용산 정비창 묶여 있고 그 앞에 전면 제1정비주경 묶여 있고 삼각지역 앞에 그 재정비 촉진주 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태원 가신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태원 가신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태원 청아아파트 앞에 수성부대 앞으로 얼마 전에 뭐죠? 800억 원 들여가지고 이전한다면서요. 그쪽으로 이전하면 다 묶일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지. 이태원은 리스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왜? 저게 청와대가 저쪽으로 안 갔으면 괜찮죠. 공원이 됐으면 괜찮은데 저게 뭐가 어디로 튈지 몰라서 예를 들면 국방부 이전하고 저런다고 하는데 11건설에서 짓죠. 예전에 몇 년 전에 1조 원 주고 산 땅 있잖아요. 그쪽 주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영빈관이 수송부대 바로 옆으로 가버린다. 복잡하죠. 그럼 그쪽은 상가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태원 쪽은 좀 리스크가 있어요. 너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좀 위험하다. 근데 저희도 이제 용산 쪽에 투자를 하시라고는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투자하실 만한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아무튼 한 3군데 정도 추천을 드렸는데 가격 대비로 하면 가성비 가장 좋은 데가 지금 천호동입니다. 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쪽 안 해도 되니까 천호동 쪽 가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근데 빌딩 매수해도 될까? 아까 천 대표님하고 잠깐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매수했는데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10년 만에 오는 절호에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오늘 아까 상담하러 처음에 오셨던 분 미국은 그렇다고 그래요. 미국의 교포들은 외국에 계신 재외동포들은 야 북한도 미사일도 쏘고
그 한국 경제 위기도 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뭐 공포 심리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분이 저기 매각하시는 게 한 250억 정도인데 그러면 250을 매각해서 100억은 미국으로 갖고 들어가시고 혹시 모르니까 그 100억 정도 가지고 한국에 투자해놓고 가시라. 어차피 그거 저기 문제 생길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00억에 투자해놓고 한 3, 4년 있다가 200억에 다시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입이 걸리셔가지고 가셨어요. 자, 지금이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 기회인 기회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돈은 사실 빌딩 투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강남에 빌딩이 왜 오를까라고 치면 건물이 계속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투자할 만한 건물이 계속 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가 계속 지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강남뿐만 아니고 역세권 주변으로 계속 늘어나는 게 뭔지 보셨죠? 오피스텔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역세권 용적률 완화해 준다고 해서 청년 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뭐 많죠? 그 역 전부 대로변에 다 들어옵니다. 대부분. 그러면서 주거시설이 들어오면서 근생용지 그러니까 오피스, 꼬마 빌딩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대로변은. 그래서 강남 대로변, 특히 역세권, 서울 시내 역세권 주변으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투자해 놓으셔도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 할 거냐? 그건 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봐야죠.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매물이 많아요. 강남에. 이거 뭐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 저희들이 캡처해야 돼요. 정말 많습니다. 물건이 없는 게 아니고 강남의 물건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살 게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허위 매물도 많고요. 자, 지금부터 강남의 꼬마 빌딩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급격히 뭐 저기 전체 서울 시내 꼬마 빌딩 투자 수요는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강남은 안 줄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인가요? 4일,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이제 잔금을 한 건물들은 둘 다 강남입니다. 강남인데 물론 저희는 뭐 강남뿐만 아니고 서울 전역에 아까 보셨지만 뭐 은평구도 있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강남은 아직도 수요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단 좋은 물건만. 이렇게 광고 나와 있는 물건이 아니고요. 광고를 안 하지만 팔리는 물건은 있습니다. 왜? 그 물건은 광고를 안 해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잘 안 갑니다. 시크릿하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거죠. 돈도 버는 사람이 계속 버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로. 자, 그 강남이 뭐 지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떨어진 이유는 살 물건이, 거래할 물건이 없어서 그래요. 돈은 있는데 거래할 물건이 없어서 그렇고 강남대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이하짜리 상업용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기업들뿐만 아니고 많은 자산운용사 포함해서 다 들어옵니다. 왜? 샀다가 바로 팔아도 한 100억은 버니까. 2, 3개월 내에 팔아도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뭐 빌딩 얘기도 하다가 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시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매각하시는 걸 염두에 두고 사시고 갖고 계시는 동안에도 매각하시는 거에 대한 스터디는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희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매각가하고 제가 보는 매각가가 다릅니다. 다른데 왜 다르냐? 어떤 분들은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100억에 사셔서 150억에 파시죠? 라고 하면 그게 가능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100억에 사서 뭐 한 1년 있다가 130억에 파시죠? 뭐 이러면 150억은 안 돼요?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세요. 투자자분들별로. 그런데 처음에 저는 분명히 제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목표가도 정해주고 남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을 것도 좀 남겨두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투자를 하실 거면 사실 때 매각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사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건 민망스러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 사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말씀드리면 뭐 많은 투자를 하시고 고민하시고 계시겠지만 또 어찌 보면 투자는 실행력입니다.
투자는 실행력이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처음 투자를 했던 게 삼성에서 대리 때입니다. 대리 때 그때만 해도 2003년입니다. 2003년에 목동의 주상복합에 P가 3,000부터 있었어요. 61평짜리인데 주상복합이었습니다. 근데 P 3,000부터 했는데 입주가 한 8개월 남았는데 뭐라 그럴까? 안 오르는 거죠. 2003년이면 막 카드 대란 나가지고 이럴 때입니다. 카드 대란 막 나서. 근데 입주 8개월 남았으면 오를만도 하잖아요. 입주 그때 61평이 그 삼성에서 지었으니까 한 평당 1,000만 원이었거든요. 하기야 뭐 타워팰리스도 그때 1,000만 원 부정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월급이 그때 삼성 다닐 때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을 때인데 이자가 외환은행에서 월 180만 원을 내면서 샀어요. 미친 거죠, 그거는. 우리 와이프가 저보고 미쳤다길래 우리 와이프 명의로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하더라고요. 자기 거니까 이자는 네가 알아서 내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도 2003년에 이제 이렇게 본격적인 이제 돈 주고 산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집이 뭐 경매 들어가고 이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투자는 좀 무모할 때도 있어요. 무모할 때도 있는데 그게 이제 실행력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투자를 남자보단 여자분들이 더 잘하세요. 왜? 남자분들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투자하러 가면 무슨 계산하시냐면 우리 애들 생활비, 우리 와이프 또 생활비, 그다음에 부모님 용돈 다 계산하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잘못되면 거기에 꼭 잘못되면이 꼭 들어가요. 잘못되면 이게 내 퇴직금 날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하러 투자를 고민을 해? 그냥 계속 월급 받으셔야지. 근데 투자가 그렇더라고요. 그 고민하시면 못 삽니다. 근데 사모님들은 안 그래요. 일단 질러놓으면 우리 남편이 수습하겠지 그래요. 네, 수습하겠지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용감하세요. 되게 용감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에 들면 사고요. 정말 더 용감하신 분들은 뭐냐면 도찐 개찐이야. 왜냐하면 가족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사신 분들 되게 많아요. 아파트 사실 때 대부분 그러실걸요? 주변에 옆집 엄마가 저기 어디 좋대들 어디 소문 듣고 와가지고 사면 나도 가서 사야지 그러고 사신 분들 많아요. 실제로.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하시는 우리 사모님들이 엄청납니다. 정말 무모하리만치 엄청나게 투자하십니다. 그것도 도찐 개찐인 사람들끼리 막 투자에 이렇게 모의를 하세요. 진짜 공부한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또 잘 안 하시기도 한데 강남의 사모님들은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서 좋다고 그러면 가격이 오릅니다. 웃기죠? 오릅니다. 강남의 이 건물주들끼리 또 있어요. 커뮤니티가. 거기서 으쌰으쌰해서 임대를 올리자 그러면 다 올립니다. 그리고 가격 우리 거 요즘에 뭐 평당 1억 5천 됐다는데 너무 싼 것 같아. 1억 8천으로 올립시다 그러면 또 올립니다. 안 내려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건 꼭 투자는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투자도 단계가 있긴 한데 그냥 부자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아까 본립도생이란 말 있죠. 기본을 좀 미리 준비하시면 정말 부자 되실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오시란 말씀은 아니고요. 정말 좋은 파트너가 있으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시면 유명한 유튜버들 많이 있으셔서 좋은 파트너를 두라고 말씀드리는데 파트너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여러분들 집을 사시더라도 제가 보시는 중개사분들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내 단골 부동산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물건도 알려주고 좋은 정보도 알려줍니다. 그 정보가 결국은 돈입니다. 사실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하시는 노력이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Q&A 시간을 좀 가지라고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없으실 것 같긴 합니다. 네. 질문 또 안 하셨는데 누구지 또. 네,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 중에 대형 아파트들 입주하면서 헬로시티 예를 들면 그 주변 상가가 죽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헬리오시티만 먼저 말씀드리면 헬리오시티뿐만 아니고
저기 대형 아파트들 있죠. 아파트들 이제 아리팍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리팍이나 이쪽은 좀 다른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상가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축이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주변의 상가를 다 흡수하기, 그 상권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헬리오시티 상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삼성역에 가서 보시면 예전에 삼성역 뒤편의 글라스타워 뒤쪽이 상권이 좋았습니다. 거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왜? 먹자 상권이기도 했고 거기는 일반 근생 상권도 되고 그 오피스 저녁에 술 한잔 먹고 뭐 이런 2차도 가고 뭐 이런 상권이었어요. 근데 다 죽었습니다. 왜? 사필리가 들어왔거든요. 잠실에 상권이 있나요? 잠실 상권이 없습니다. 롯데월드 때문에. 방이동도 다 죽었어요. 방이동 먹자골목이 상권이 안 살아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롯데월드 2차가 들어오면서 그 월드몰이죠. 거기 들어오면서 방이동 먹자골목 상권까지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방이동 그 상업지는 오피스텔로 다 재건축 중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헬리오시티나 대형 나중에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대형 그 단지들 있잖아요. 지어질 때. 근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상가 사시면 좋아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입주권 나올 거니까. 예. 상가 투자는 그런 데는 하시면 됩니다. 상가 투자 그 뭐 말 나온 김에 상가 투자 어디 하시면 되냐면 압구정 로데오 카페 옆에 쭉 가시잖아요. 로데오 카페 가면 구분 상가예요, 그거. 2층, 3층짜리가. 예, 그건 상가 사시면 됩니다. 왜? 임대료는 안 나옵니다. 수익률 전혀 없습니다. 지분이 높습니다. 대지 지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사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그 한티역이 이제 학원 상가인데 한티역 도곡 시장이 있어요. 도곡 시장에 보면 그 코너에 아주 노후된 상가가 있어요. 앞엔 새 건물인데 그게 구분 상가예요. 구분 상가인데 그게 재건축하면 돈 좀 됩니다. 그런 상가를 사시면 됩니다. 예, 그런 상가를 사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뭐 유튜브나 그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상가 투자 지금 하실 때 아파트 입주권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있어요. 특히 좋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 선촌 아파트는 안 줄 것 같고요. 방이동 저기 그 롯데 올림픽 선촌 아파트는 줄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조합 이제 그 규정이 좀 다른데 그건 좀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고 한강맨션은 주나? 나중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안 줬습니다. 한강맨션은 용산에 한강맨션 상가들이 지금도 소송 끝나가지고 뭐 하긴 하는데 거기는 아파트 입주권을 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가 투자할 때도 아까 이제 조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포 여기 뭐 저기 전문가시니까 상가도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주권을 주는 상가도 있어요. 그건 투자하셔도 됩니다. 재건축하실 때. 예, 그런 상가 투자하시면 되고 압구정은 가능합니다. 압구정에 그 구분 상가 있어요. 그거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알아보시면 그런 상가 투자하시면 돼요. 상가 투자 절대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건축하는데 재개발하는 데 가지 마시고요. 차라리 재건축할 때 가시면 됩니다. 재작년에 저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 구분 상가가 평당 한 7, 8천 했었어요. 조그만한 거. 근데 지금 평당 5억 합니다, 그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구분 상가가 그렇습니다. 평당 지금 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지금 뭐 그 7평짜리인가 4억에 달란다고 저희 투자자분이 거기 가서 그냥 자녀분 거 그 이렇게 하나 사주시라고 했더니 갔더니 4억 달란다고 그 임대료도 안 나오는데 그 무슨 4억씩이나 주고 근데 사라고 했어요. 사셨어요. 얼마 전에 그 한 18억에 팔라고 하는데 팔까요? 그래서 팔지 마시라고 했어요. 왜 팝니까? 돈이 되니까 오른 건데. 그렇죠? 실제로 오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건물은 빌딩은 아파트하고 또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서 그 지금 가장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곳이 가락시장역 쪽하고요. 경찰대 병원역입니다. 물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실도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도 안 오릅니다. 또 거기가. 네,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뭐 지역별로 궁금하신 지역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서울에서 용산하고 강남 천호 뽑아주셨는데요. 통합빌딩 기준으로 하면 성수나 연상 쪽보다 천호를 더 좋게 보이지. 마용성 중에 또 마포를 말씀하시는군요. 마포를 가실 바에는 은평구를 가시는 게 낫습니다.
왜? 마포 가셔가지고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그 용산에 그 이대 신촌 홍대 입구역 하면 대부분 2종 3종도 1억 5천에서 2억 달라고 그럽니다. 대체 얼마에 팔고 나오시려고요? 임대료도 안 맞습니다. 왜? 마포가 사실 떴던 거는 중국 애들 때문에 많이 떴어요. 사실 중국이 화교들이 정말 많이 샀었습니다. 한때 홍대 입구역 앞에 화교들이 건물 그때 투자한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00개 가까이 샀을걸요? 종합빌딩 그렇게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붐이 일었던 거예요. 사실은. 중국 애들 들어와서 많이 샀습니다. 정말 많이 샀습니다. 근데 마포는 지금 가장 좋은 건 대응역 쪽. 대응역이 지금은 왜냐면 왜 대응역을 말씀드리냐면 학원가가 이전하고 있습니다. 대응역 쪽에 학원가가 조성되고 있어서 그쪽은 대로변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포는 합정역이 대세입니다. 합정역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거기는 상업지예요. 그래서 거긴 좀 가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홍대 뭐 이쪽으로 가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임대 들어가서 쓰시고요. 예, 쓰셔야 돼요. 거기는 사실 먹을 게 없습니다. 팔고 나와도 안 팔립니다. 지금 물건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많이 올랐거든요. 그 평당 뭐 2종 3종인데 그 상권 좋다고 했는데 상권 뭐 그냥 고만고만해요. 사실 거기가 뭐 학세권이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학세권이 많이 살아나지는 않으니까 차라리 그 마포 거기를 사실 바에는 건대 입구를 사세요. 우리 건대생이잖아요. 건대 입구가 상권이 360 상권의 24시간 상권입니다. 서울 시내 중에 그 강남역 그러니까 교보빌딩 뒤쪽하고 노년역 신노년역 그 한신포차 있는 쪽이 365일 상권의 24시 상권이에요. 실제로. 근데 건대 입구역 상권이 그래요. 건대 입구역 그런 데를 가시는 게 잘 쌉니다. 왜냐하면 건대 입구역은 아직도 1억을 안 하니까 대로변이. 또 상업지구 준주거예요. 그쪽은. 여러분들 그 건대 입구역에서 저 어린이대공원 넘어오는 데까지 다 준주거입니다. 대로변이. 차라리 거길 가시는 게 낫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평구 가시는 게 낫습니다. 은평구는 어디냐? 불광, 연신, 그 다음에 구산, 녹사평. 그쪽 블록으로 쭉 보셔가지고 건물 대로변으로 가서 아무거나 주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녹사평까지 가시기 좀 부담스러운 구산역에서 연신 내 불광역 쪽으로 가서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들고 계시면. 왜냐? 그쪽은 그 창릉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개발할 게 많습니다. 은평구 쪽은. 개발할 게 많아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대로변에 특히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건물 조그마한 거 꼬마빌 좀 들고 계시면 손해볼 일 없습니다. 그냥 계속 들고 계시죠. 왜? 그건 파는 거 아닙니다. 왜? 연간 15% 이상 오르는데 뭐하러 팝니까? 팔 필요가 없죠. 왜? 그 이상 오르는 지역으로 가실 거면 파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울기가 아까 저 꺾인 지역을 굳이 가실 게 아니고 기울기가 가파른 지역으로 가시라고 하는 게 아까 천호 용산 여기에요. 근데 거기 은평구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0% 15% 이상 오르는 지역이에요. 그럼 그 이상 오르는 지역 찾기 힘들어요. 앞으로 한 5년 동안 그냥 GTX 그 A 노선 들어갈 연신내죠? 연신내인가요? 맞죠? 그 연신내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다 보고 나오셔도 늦지 않아요. 계속 들고 계시는 지역이에요. 그건. 왜? 100억짜리 사셔가지고 연간 10%만 오르면 10억이에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연간 10억 못 벌잖아요. 그렇죠? 뭐 삼성에서 뭐 대표이사 하나 해야 주니까. 근데 그 정도 오르는 지역을 왜 버리고 나와요? 그냥 들고 계셔야지. 그런 지역입니다. 네. 마지막 한 분만 네. 천호역 네. 주변 말씀하시잖아요. 네. 기업은 이케아라는 고덕 이지벨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는 좀 고덕동은 좀 어때요? 고덕동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천호동은 지역을 넓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역을 넓히기 시작하면 한도 없습니다. 근데 고덕동은 그 고덕 주공 5단지인가요? 9단지인가요? 저기 그 한영예고 앞에. 예, 그 앞에 그 허름한 빌라들 사실 거면 모를까? 갈 데 없습니다. 거기는. 건물 들어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대로변에 그 빌라들 있잖아요. 그거는 건물이잖아요. 우리는 집을 사는 게 아니고 건물을 사는 겁니다. 건물은 일단 상권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오피스도 있어야 되고요. 그 지하철에 가깝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주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그 아파트에 항아리 상권 들어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사는 게 낫죠.
굳이 건물 사실 필요는 없고요. 굳이 거기 사실 돈이면 그냥 천호동도 사실 수 있어요. 거기 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상권도 잘 되고 임대료도 높고 일단 NOC가 높습니다. 왜? 임대료가 높으면 수익률이 높잖아요. 네, 그렇게 가시는 게 맞죠. 네. 뭐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 뭐 나중에 뭐 학교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